속보. 국내 축구 전문가 극찬. 기점 패스와 골보다 이것 환상적. 이강인의 환상적인 패스와 골도 좋았지만 앞서 이것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화제. 이강인이 2023에서 2024 시즌을 마무리하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12일 한국 시간 이강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어 행복한 하루였다며 시즌 마무리 소감을 밝혔다. 이강인은 올 시즌을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다.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데 이어 이강인도 유럽 빅클럽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축구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PSG에서는 원없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비록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넘지 못하며 비기어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프랑스 리그앙을 비롯해 트로페 데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 쿠프 드 프랑스, 프랑스 FA컵을 모두 우승하며 한 시즌에 3번이나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국가대표로서도 전성기를 맞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유일한 업적은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첫 번째 감독이라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강인은 손흥민을 뒤이을 차기 에이스로 낙점됐다. 10월 A매치 티니니전 데뷔골을 뽑아낸 이후에는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쌓아나가며 공격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아픔도 있었다. 이강인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변함없이 에이스 노릇을 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 전술은 지나치게 선수 개인 기량에 의존했던 관계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강인이 상대 수비에 둘러싸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경기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요르단과 4강을 앞두고 손흥민과 다툼이 일어났던 게 밝혀져 한동안 축구팬을 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한 뒤 3월 A매치를 앞두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여론을 진정시켰다. 더욱 성숙해진 이강인은 이후에도 A 대표팀에서 활약을 이어갔다. 이번 6월 A매치에서도 싱가포르전 2골, 중국전 1골로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특히 중국전에서는 중국 두 줄 수비를 홀로 무력화시키는 패스와 슈팅으로 경기 유일한 득점을 만들어내 한국이 호주를 제치고 일본, 이란과 함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톱시드에 오를 수 있게 만들었다. 이강인은 유럽 축구를 기준으로 한 시즌을 온전히 마무리하며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 준비해서 다가오는 시즌에는 향상된 모습으로 즐거움을 드릴 것이라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축구 팬들께 항상 감사드린다 며 어려운 순간에도 늘 자신을 지지해줬던 한국 축구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 미녀들과 야구장 직관 포착된 이강인,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도 다 보이네. 곽경훈의 현장. 1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하나 두산의 경기에서 축구대표팀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이 포착되었다. 이강인은 전날인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공동 개최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시조 최종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중국 축구대표팀의 경기에서 후반 결승골을 넣었다. 1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하나 두산의 경기. 축구대표팀 이강인이 야구 경기 관람을 하면서 취재진의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2024년 6월 1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하나 두산의 경기. 축구대표팀 이강인이 중앙 테이블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다 취재진을 발견하자 모자를 눌러쓰고 있다. 중앙 테이블석의 지인으로 보이는 여성 3명과 함께 자리한 이강인은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를 지켜봤다. 3에서 2로 두산이 끌려가던 7회 말 두산이 동점을 만들자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였다. 이강인은 분홍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사진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되자 모자를 눌러쓰며 카메라를 살짝 피했다. 잠시 후 이강인은 사진기자 쪽을 연신 바라보며 취재진을 위식했다.
9회 말 두산의 역전 찬스가 다가오자 이강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봤지만 경기를 뒤집지 못한 상황으로 경기가 끝나자 이강인은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를 일어서며 경기장을 나섰다. 1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하나 두산의 경기. 축구대표팀 이강인이 야구를 보면서 취재진과 눈이 마주치고 있다. 이강인이 9회 말까지 경기를 지켜본 뒤 야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한편 경기에서는 하나가 4에서 3으로 승리했다. 하나는 두산과의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확정했고 6위 NC를 바짝 추격했다. 반면 두산은 3연패에 빠지며 37승 2무 30패를 기록했다. 하나 선발 유현진은 6이닝 9피안타 무사사구 1탈3진 2실점, 비자책을 기록하며 호투를 펼쳤다. 하나는 3에서 3동점이던 9회 말 선두타자 이재원이 안타로 출루했고 장진혁의 내야 안타로 1-4-1, 3루 찬스를 잡았다. 그리고 대타 문현빈이 두산 이병헌에게 스퀴즈 번트를 시도, 3루 대주자 하주석이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홈을 밟으며 득점으로 연결시켰다. 두산도 9회 말 전민재의 출루와 이유찬의 희생 번트로 1-4-2루에서 강승호의 유격수 라인 드라이브, 라모스의 우익수 플라이로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공동 개최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최종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중국 축구대표팀의 경기. 축구대표팀 이강인이 후반 선제골을 넣고 손흥민에게 안기고 있다. 주중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확정지은 하나는 13일 경기에서 산체스를 선발로, 두산은 최원준을 선발로 내세운다. 3. 선수 절반만 사려고? 맨유 0 차세대 거물 12 영입에 고작 600억, 제시 오른쪽 화살표, 거절할 것, 플러스 1100억 이하로 안 팔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차세대 거물 센터백 영입을 위해 첫 제안을 건넸지만 에버턴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다. 글로벌 스포츠 언론 디 애슬레틱은 15일 한국 시각 맨유는 제러드 브랜스웨이트 영입을 위해 3,500만 파운드, 약 600억 원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다. 맨유는 최근 수비진 보강을 위해 브랜스웨이트 영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잉글랜드 3부 리그 1 소속 칼라일 유나이티드에서 프로에 데뷔한 브랜스웨이트는 이후 2020년 에버턴 유니폼을 입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도약했다. 블랙번, PSV 에인트호번에서 경험을 쌓은 그는 올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에버턴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션 다이치 에버턴 감독은 안정적인 제공권과 후방 빌드업 능력, 수비 센스를 갖춘 브랜스웨이트를 주전으로 기용하며 수비진을 구축했다. 브랜스웨이트는 제임스 타코우스키와 주전을 이뤄 에버턴 후방을 지켰다.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합류하며 큰 기대를 받았다. 이번 유로 2024 예비 명단에 포함된 후 최종 명단에는 승선하지 못했지만 차기 대표팀 주전을 차지할 선수로 평가받았다. 이미 여러 팀이 브랜스웨이트 영입에 관심을 보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먼저 주목했고 토트넘도 곧바로 이름을 올렸다. 웨스트햄 등 다른 구단들도 포함됐는데 그의 재능에 레알까지 관심을 드러냈다. 다른 팀들의 관심이 쏟아지자 맨유는 빠르게 브랜스웨이트 영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며 선수와 개인 합의에 성공했다. 영국의 더타임즈는 맨유가 브랜스웨이트와 개인 조건에서 합의를 마쳤다. 에버턴과 이적료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선수와 합의를 이뤄낸 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개인 합의 완료 소식을 전했다. 브랜스웨이트와 맨유는 주급 15만 파운드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릭 테나흐 감독이 영입을 반길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졌다. 다만 맨유에게는 큰 벽이 남아있었다. 바로 에버턴의 높은 이적료 요구였다. 에버턴은 최소 6,500만 파운드, 약 1,100억 원 이상의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브랜스웨이트를 보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 DL 애슬레틱은 맨유는 3,500만 파운드를 브랜스웨이트 이적료로 제안했다. 에버턴은 선수에 대한 해당 입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거절할 것이다. 에버턴은 브랜스웨이트가 해리 맥과이어, 웨슬리 포파나, 요스코 그바르디올과 같은 부류라고 믿으며
이들 모두 7,500만 파운드, 약 1,300억 원 이상의 이적료를 기록했다라며 에버턴은 메뉴의 최근 입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이적료 기준을 정해준 상태라고 전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에버턴은 브랜스웨이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최소 6,500만 파운드에 판매하거나 또는 그를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에버턴은 낮은 이적료에 브랜스웨이트를 보낼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뉴가 어느 정도 지출을 늘려 브랜스웨이트에 투자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메뉴는 최근 테나흐 감독 유임과 함께 이적 시장 예산도 공개됐는데 3,500만 파운드, 약 615억 원 수준일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까지 등장했었다. 메뉴의 첫 제안은 에버턴을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올여름 첫 영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